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는 이제 황동열 대표님 댁이시고요. 예, 예. 저기 뒤에 지금 흰돌이 보이시죠? 흰돌아 안녕.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가 대표님이 이제 지난번에 경기도 여주 예.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정책 간담회에 예. 다녀오셨는데 예. 좀 뜻깊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 일단은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예. 전 중간에 그게 지금 공사 그만두고 아예 그냥 없어진 사업을 알고 있더니 지금 예. 진행되고 있나 봐요, 아직도? 엎어질 뻔 했죠. 아. 예. 2016년도에 이재명 도지사 전임 남경필 도지사가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때 이제 계획 잡고 설계까지 다 됐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지사랑 남경필 지사랑 이제 거기서 경쟁이 붙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당선이 되셨잖아요. 보통은 전임 도지사가 했던 거를 현임 도지사가 이렇게 뭐 이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고 그냥 엎어지는 있죠. 경우도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많이 좀 숙고를 했었나 봐요. 근데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지니는 뭐 예를 들어서 유기견 입양 문화의 확산이라든지 또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수많은 유기견들을 안락사로부터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꽤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6월 정도면 이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 이제 안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럼 그 회의에서 뭐 어떤 뭐 중요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모두 발언으로 굉장히 내 귀를 의심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개식용 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난 두 번째로 더 놀랐는데 길거리에 펫샵들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죠. 펫샵을 금지하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시키겠다. 그건 뭐 금지하겠다라고 그러는 것까지는 아니고 제도적으로 많이 그 부분을 제한을 하려는 이런 의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문화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펫샵에서 사는 문화를 이제 좀 지향하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펫샵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 쪽으로 많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거를 뭐 금지하자는 공론화 시키면 이것도 반대가 엄청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동물보호를 하고 있는 이 팅커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발표였던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2015년 10월 달에 독일의 뮌헨과 베를린의 티어하임을 견학을 하고 독일의 동물보호 정책 같은 거를 그쪽 저 뮌헨시 그 수의정책 담당관들이랑 또 미팅도 하고 그래가지고 알아봤었잖아요. 독일은 길거리에 매장에서 강아지들을 사고 파는 그런 게 없어요. 펫샵이 아예 없어. 없죠. 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기견만을 입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 텐데 그러면 만약에 강아지를 새로 키우고 싶은 분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좋은 환경과 시설에 지금 우리 강아지 공강처럼 뭐 몇백 마리씩 하는 게 아니라 적은 규모로 좋은 시설에서 하는 그런 브리더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셰퍼드 강아지를 한 마리 새끼 때부터 분양 받아가지고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매장 가서 지금처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셰퍼드를 브리딩하는 그쪽에다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을.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미 젖을 충분히 먹어서 몸이 면역력이 건강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어미가 새끼를 보살핀 다음에 이제 사료 먹고 어느 정도 이제 분갈을 시켜도 되겠다 하면은 그때 비로소 강아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강아지 분양을 받는데 한 3, 4개월의 기다림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충동적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유기견들의 구조미 입양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강아지를 선물을 해줬는데 둘이 사이가 좋을 땐 그 강아지에다 이름도 지어주고 예쁘게 잘 키우다가 둘이 헤어졌어요. 그럼 그 강아지를 남자도 안 키우고 여자도 안 키우고 그래서 유기가 된 이런 경우들이 무척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유기견의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펫샵을 금지하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그동안 이렇게 펫샵에 대해서 뭐 금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게 좀 의미가 있다는 거는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로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좀 앞으로 이게 좀 많이 좀 얘기가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 되고.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동물권에서는 펫샵을 금지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들이 기존부터 계속 있어 왔던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발언권이 좀 약하죠. 개식용 금지는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꾸준히 제기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많이 공론화가 된 편에 속하는데 펫샵 금지는 아직 그 수준에 못 올라갔거든. 근데 유력 대선 후보께서 펫샵을 금지시킨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펫샵 금지까지 전면적으로 가기는 사실 힘들 거라고 봐요. 하지만은 동물 생산업 하는 그 강아지 공장부터 해서 경매장, 그리고 판매 업소까지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보완하고 규제를 좀 한다면은 지금과 같이 무분별한 번식과 너무 쉬운 구매로 인한 유기견들의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앞으로 뭐 다른 대선 주자들도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낼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나올 때마다 한번 저희가 또 소개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발언은 법과 제도로 만들어져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발언 한마디 하고 끝나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 또 어떤 의미 있는 분이 왔냐면 국회 동물복지 국회 포럼이라고 있어요. 2015년도부터 지금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동물을 좀 좋아하고 그렇죠. 집에 반려견도 키우고 반려묘도 키우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해 있어요. 6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그 동물복지 국회 포럼의 대표를 하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라고 있어요. 박홍근 의원이 초선 의원일 때 시작해가지고 현재 3선 의원인데 지금도 계속 동물복지 국회 포럼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법과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대통령 후보의 정책적인 발언을 그거를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 박홍근 의원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잘 알아요. 대학교 때부터 잘 알았어요. 그때 이제 간담회 끝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그 동물보호 정책을 같이 만들려고 그 자리에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 하신다고 정말 구체적으로 이거를 저 입법화 시켜주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좀 부탁도 드리고 왔어요. 이제 갔다 오신 내용을 인스타에 올리셨는데 뭐 환영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엄청난 또 뭐 다른 공격도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는 다음 편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가 뭐 시끌벅적했었죠. 갑자기 대표님 인스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댓글 남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어떤 건지 다음 편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